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볼 것인가, 어떤 분야로 나누어 볼 것인가 해서 두 가지로 나누면 하드웨어 쪽이랑 컨텐츠 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XR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벼워야 되고, 그리고 경량화죠. 그리고 작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초소형, 그리고 해상도도 좋아야 돼. 이제 뭐 4K를 넘어서 8K까지 나오니까 초소형의 고해상도 구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필요해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 OLED, 그리고 LCOS 디스플레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이크로 OLED는 실리콘 기판 위에다가 반도체를 올리고 그 위에다가 OLED를 적용해서 만든 디스플레이래요. 이게 좋은 이유는 소형화에 유리하고, 그리고 고성능 구현이 가능하대요. 중요한 건 이거죠. 소비 전력이 낮아요. 그래서 이제 경량화하기에 딱 좋은 그런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LCOS 같은 경우는 실리콘 상단에다가 액정을 쌓는 방식으로 만든데요. 높은 휘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밝은 환경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야외에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높은 해상도를 만들 수 있고, 이미 그 8인치 실리콘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마이크로 OLED, LCOS 디스플레이, 요거 그 관련 종목들을 좀 챙겨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카메라 탑재가 증가할 것이다. 이제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하면서 카메라나 센싱 모듈 같은 것들이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카메라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카메라를 많이 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파이도 커질 것이다 했던 게 XR 기기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이게 내부 카메라도 필요하고요, 외부 카메라도 필요한데, 내부 카메라는 뭐냐면 우리 눈이 무엇을 보는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아이 트래킹이라고 하거든요. 눈동자 추적 기술이라는 거죠. 초점이 있는 곳에만 해상도를 살리고 나머지는 날리고, 그리고 꼭 초점, 눈동자를 마우스 커서처럼 사용하고, 또는 홍채 인식으로 해서 사용자 인증도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현실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MR 기기로 바뀌어 가는 중이에요. 이미 메타의 퀘스트 프로가 이걸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외부 공간 인식이 가능한 상태고요. 앞으로 출시되는 기기에는 카메라의 개수 자체가 많아질 거라는 거죠. 12개까지도 장착될 거라고 해서 카메라 관련된, 센싱 모듈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엮일 수 있겠다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PCB, 플렉시블 PCB, 기판이죠. 연성 좋은 기판에 동박을 붙여서 유연성을 높인 기판. 크기나 형태 상관없이 IT 기기를 제작할 수 있고 경량화하기 좋은 소재죠. 그래서 FPCB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콘텐츠입니다. 이제 이전에는 하드웨어를 알아봤고, 이번에는 콘텐츠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포인트는 이거예요. 기존에 VR 게임을 개발해본 기업들, 그리고 이제 관련 VR 콘텐츠 개발 경험이 있는 기업들, 또는 XR 이 콘텐츠 구축을 위한 인프라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스코넥이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미 그 XR 전용으로 게임을 개발을 한 전적이 있고요. 삼성 기어 VR에 납품을 했었어요. 그리고 삼성에만 납품을 한 게 아니라 저기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VR에 자사 게임을 출시 성공한 바 있고요. 그게 2017년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PSVR1에 출시를 한 거죠. 그리고 메타 쪽에도 FPS 게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해요. 이 XR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을 XR 전용으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게임들을 XR로 이식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게임을 개발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지식재산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죠? 그걸 가지고 VR 게임으로 다 이식을 해서 출시를 하게 될 거고, 인기 많은 것들 VR 기기로도 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겠죠. 지금 대표적인 게 어몽어스 VR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VFX, 시각 특수 효과 기반의 영상 제조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XR 콘텐츠 시장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대기업들, 그러니까 아직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좀 더 참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잠시만 짚고 넘어가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구글이랑 협력해가지고 VR 기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구글이랑 퀄컴이랑 삼성전자랑 협력을 하는 쪽으로, 구글이 운영체제를 맡고요, 퀄컴이 칩셋을 맡고 삼성전자가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 다시 참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이 앞으로 AR 시장에 다시 재도전하는 거, 작년 2022년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구글이 새로운 구글 글래스를 이제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AR 시장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 글래스는 안경의 형태죠. 청각 데이터를,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를 수집을 해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실시간 번역 같은 것을 이 구글 글래스를 통해서 해주는 거, 이것을 지금 공개를 했다고 하고, 앞으로 구글도 참전하는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NP, 두 번째는 나무가. 제가 아까 투자 포인트를 볼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는 하드웨어, 하나는 콘텐츠. 이 두 종목이 하나는 콘텐츠고 하나는 하드웨어입니다. 자, NP부터 볼게요. NP가 콘텐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NP라고 하는 회사는 VFX, 아까 시각 특수 효과라고 했죠. 그리고 XR 콘텐츠를 결합한 콘텐츠 제작사입니다. 이 회사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어떤 게 있냐면, XR 콘텐츠 제작사 리얼피치, 그리고 K컬처 콘텐츠 제작사 MPCNC,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광고사 펜타브리드, 이런 회사들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XR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유통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원스톱 솔루션이라고 하던데,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기존에 어떤 일들을 했는가. 지난 CES 2021에서 XR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CES 2022에서는 삼성전자 키노트에서 최초로 그 XR 라이브 쇼를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좀 다양한 경험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고요. 해외 쪽의 수주도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한 번쯤은 지켜봐도 될 만한 기업인데, 다른 이 콘텐츠 기업들이랑 비교해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이 저평가 구간을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트를 볼까요? 얘도 보면은 작년에 하락세를 좀 많이 보였고, 작년 연말부터는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지지 자리는 제가 처음 생각한 것보다 더 낮은 자리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제일 가까운 전저점인 6,350원을 깨게 된다면 그 밑에 있는 5,600원대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깨서는 안 되는 자리는 4,800원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지 자리라고 하는 것은 깨버리면 오히려 그 자리가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키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항 자리라고 하는 것은 돌파하면은 더 간다는 뜻이니까 그 자리 올라왔을 때 그 자리를 더 뚫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저항 자리는 전고점을 차근차근 봐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종목입니다. 나무가. 나무가는 카메라, 하드웨어 쪽이죠. 카메라를 볼 때 같이 볼 수 있는 기업인데요. 카메라와 센싱 모듈을 모두 대응 가능한 실력자라고 합니다. 2004년에 설립된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고요.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가전, 이제 IT 기기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주요 카메라 모듈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2014년에는 전면 카메라, 2019년에는 후면 카메라를 공급하면서 좀 성장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무가는 이미 3D 센싱 모듈을 제조 가능해요. 인텔이랑 소형 3D 센싱 카메라를 공동 개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드론이나 자동차나 로봇 쪽에도 공급한 경험이 많이 있고요. 경험이 많은 회사라는 거죠.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 쪽에서는 기존의 중저가 라인업에서 플래그십 라인으로 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제품들을 계속 비중 확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나무가는 이제 XR 기기에 탑재되는 센싱 모듈 그리고 카메라 모듈 모두 양산 가능한 기업이고요. 그런데 사실 아직은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아직 XR 기기를 무조건 바로 출시하겠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마이크로 OLED 파일럿 라인을 증설할 계획을 이제 작년에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나무가는 XR 기기 쪽에 납품하는 게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이미 이제 삼성전자나 공급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양쪽 다 같이 가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 정도만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기업이긴 하죠. 그런데 왜 가져왔냐? 사실 차트는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이거는 주봉이에요. 주봉. 근데 차트는 사실 시장도 같이 좋아야 돼서 좀 고민되는 종목이기도 해요. 잘 버텨줘야 할 텐데. 이제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현재까지 잘 올라왔고요. 이게 여기 끝에가 1년치입니다. 과거의 고점 라인이었던 곳까지 잘 올라왔어요. 올해 들어와서.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신에 지지 자리를 일부러 좀 멀리 잡아놨습니다. 16,000원대가 깨지게 된다면 첫 번째로 14,800원과 12,000원대를 봐야 되는데, 가장 깨지 말아야 할 자리는 12,000원대입니다. 여기는 깨지면은 아주 위험해요. 지금 가격보다는 좀 먼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항 자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18,500원. 그리고 이제 전고점 라인이었던 27,000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나무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차트 그림이 좋다 보니까 이런 차트들은 시장 하락이랑 크게 연동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밑으로 내려가게 되더라도 지지 자리에서 지지를 잘 받는지,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XR 산업의 개요, 그리고 주요 내용들, 종목까지 한번 같이 챙겨봤는데요. 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식 투자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